자, 이 군사 동맹은요, 체결한 후에 뭐 최초 상태로 뭐 지속이 될 수도 있지만 대내외적인 안보 환경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동맹을 한번 체결하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동맹은 점점 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동맹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동맹 참가국의 수가 또 늘 수도 있고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동맹의 어떤 임무와 역할이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상호 군사 협력의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죠. 자, 동맹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 지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호 군사 지원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안보 공동체가 우리가 동맹의 정의였죠. 자, 그래서 이 동맹은 이런 군사 지원의 어떤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군사 동맹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체결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드린 내용으로 늘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동맹의 변화 요인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꼽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대외 환경의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맹국과 적성국 관계 변화, 그리고 동맹국 상호 관계 변화, 그 다음에 동맹국 내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런 네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동맹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외적 환경 변화인데요. 자, 이 군사 동맹은 특정한 어떤 시점 안보 환경에서 이 참가하는 국가들이 이 정세 판단과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체결이 되죠. 자, 우리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자,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한국이 이제 독립을 했고요. 독립을 한 이후에 5년 후에 냉전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발생을 했고요. 여전히 한국전쟁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결국은 미국에 전적으로 우리 안보를 의존하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동맹이 체결이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특정한 시점의 안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정세 판단 속에서 이렇게 체결되는 게 동맹의 하나의 체결되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어떤 동맹을 체결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 세계적인 또는 뭐 지역적인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동맹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동맹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냉전 시대에 체결이 되었던 이 군사 동맹들 중에서 이 90년대 이후에 이제 탈냉전 시대가 도래를 했죠. 89년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90년도에 동서독이 통합이 되고 91년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되었죠. 그러면서 동서냉전 구도, 즉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탈냉전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었죠. 그래서 이 탈냉전 시대에 맞이를 해서 이제 우리 인류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고 굉장히 이제 들떠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어떤 대결 구도가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에는 평화가 왔다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안보 위협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냉전시대 이후에 지금도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한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죠.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9.11 테러 사건이었죠. 2001년도에 발생했던 9.12 테러 사건 이후에 이 안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오늘날의 우리 인류는 이 과거의 어떤 대규모 전쟁의 어떤 위협보다는 테러와 또 질병과 같은 코비드 19과 같은 이런 질병 같은 이 비전통적인 안보가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대두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안보 구도에 이제 변화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결국은 기존의 냉전 시대에 체결됐던 군사 동맹의 성격이 완전히 지금 이제 변해버렸죠. 자, 예를 들자면 네이토 같은 경우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 나토는 과거에 미소가 대결하던 냉전 시대에 유럽의 방위를 위해서 세워졌던 게 원래 나토예요. 이 나토는 것은 철저하게 군사 동맹의 성격을 띄었죠. 소련을 대표로 하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토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나토가 탈냉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자유와 민주화로 회원국이 확대가 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탈냉전으로 인해서 소련과 유럽의 공산국가들이 다 이제 붕괴가 되니까 결국은 나토에 대항해서 만들어졌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가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렸죠. 즉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 시대로 대외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나토는 동맹의 성격이 변화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로 냉전 체제, 즉 공산주의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이토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WTO는 공산권이 붕괴됨에 따라서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동맹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경우가 바로 이 네이토와 WTO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 테러와의 전쟁을 중시하면서 해외 동맹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시작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도 논의가 되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이제 재배치가 이루어졌죠. 용산에 있는 모든 부대들이 지금 평택으로 다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성격도 과거에 군사적인 어떤 동맹의 성격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비하였던 게 주한미군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어떤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적 유연성, 이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strategic flexibility, 이런 전략적 유연성에 입각해서 한미 동맹, 즉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은 과거의 군사동맹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맹은 이런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맹은 적대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동맹국은 이 적대국과의 관계가 늘 고정적인 것은 아니죠. 적과 아주 굉장히 과거에 안 좋은, 좋지 않은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도 또 화해하는 경우에는 또 적이 하나의 또 우방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또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호 적대성이 이제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죠. 이러한 어떤 적대국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면 결국은 안보 위협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동맹의 목표와 이익, 그리고 동맹의 활동 범위와 강도, 이런 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동맹의 일련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동맹국과 적대국 간의 관계에 따라서 동맹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사례는 보면 미 타이완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동맹국 적대국 간의 관계.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과 타이완은 1954년도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우리처럼. 자, 그런데 70년대 말 80년대에 들으면서 중국과 미국 간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이제 79년대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맺었던 대만과의 군사 동맹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이 적대국 간의 관계가 변화되면 동맹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 이 러시아로부터 동북아 안보 위협이 현저히 약화된 반면에 중국의 국력이 신장이 되고 또 중국이 군사력이 증강함으로써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 또는 봉쇄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맹국과 적대국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 동맹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맹국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동맹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 네이토 운영에 대해서 이 프랑스는 영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드골 대통령 독자적인 어떤 주도권을 프랑스가 좀 쥐고 싶은데 영국과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나토를 탈퇴해 버렸어요. 66년도에. 이런 것은 동맹국 상호 간의 관계 변화에서 오는 동맹의 변화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네이토에 다시 조인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그 이후에. 어쨌든 66년도에 드골 대통령은 나토를 일시적으로 탈퇴를 했죠. 그리고 동맹 참가국 간의 어떤 동질성, 균형성, 신뢰성이 변화할 수가 있고요. 동맹 이익의 호혜성도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탈냉전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동맹국 상호관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탈냉전 이후에 이제 한국의 자유민주화가 이렇게 촉진이 되었죠. 그리고 경제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적 동질성이 이제 강화가 되고요. 자, 이런 변화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이제는 군사 동맹을 넘어서 정치 동맹, 경제 동맹으로 진전되는 이런 포괄적인 어떤 전략 동맹의 특징을 갖게 된 것은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이 국력이 급속하게 신장을 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국력이 불균형성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한미 동맹에 이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증가되면서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촉진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이 월남전 패배를 이제 수용을 하면서 월남을 포기했을 때 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서 한국은 자주 국방을 강화를 한 사례가 있죠. 이런 것들은 동맹국 상호 관계가 변하면 동맹에도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맹국 내의 국내적인 변화에 따라서 동맹이 변화가 오는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대외적인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동맹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권 세력의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동맹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관계, 그리고 동맹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상호관계, 또는 주요한 정책 결정자들이나 관료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 동맹국에 대한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이 변하면 기존의 동맹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한미동맹도 이러한 영향을 사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경제 상황이나 이 재정 상황이 또 동맹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맹국의 국내적 변화에 따라서 동맹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군대의 신속한 대규모 기동과 장거리 정밀 타격, 그리고 속전속결의 어떤 단기전, 전시 인명 피해 최소화 추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으로 해외 동맹 정책에 대한 검토와 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 동맹국의 국내적 변화에 따른 동맹의 변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동맹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